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저번 시간에 소송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비용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드리려고 했는데요. 개인회생 실무준칙이 제정이 되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라 제가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하느라 이제야 명도소송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게 됐습니다. 금전 청구 소송일 경우 소가는 청구하는 금액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소가에 따라서 인지대 계산하는 산식으로 계산을 하고 소송의 종류와 당사자 숫자에 따라서 송달료를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소장이 접수가 되는 것이고요.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경우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명확하게는 명도소송은 소송이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신청이기 때문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소가를 계산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명확하게는 목적물 가액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접수하게 되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와요. 근데 그 담보를 제공하는 기준이 목적물 가액의 5%입니다. 이걸 현금으로 내지는 않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 처리로 하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나와서 부담이 되진 않는 건데 이걸 계산을 하고 제출할 줄을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명도소송의 경우는 돈 달라는 소송이 아니고 이 집에서 나가라 라는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가를 계산하는 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를 계산을 하고 그 소가에 따라서 인지대 산식을 적용을 해서 인지대를 납부하고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면 명도소송이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목적물 가액을 저희가 먼저 구하게 되잖아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보통 먼저 접수하거나 동시에 접수하기 때문에 목적물 가액을 계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50%, 즉 2분의 1을 곱하면 그게 바로 명도소송의 소가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텐데 화면과 제 블로그에 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것도 다 계산기로 계산을 했었어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자동 계산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출력해서 첨부를 해도 되니까요. 한 번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산출이 되는구나 정도 이해하신 상태에서 자동 계산식을 사용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한 번만 보시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상단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전자소송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부가 기능에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가 나와요. 이건 로그인 안 해도 클릭이 되고 저는 다른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가 팝업으로 나오고요. 연도, 대상, 건물 구조, 건물 용도, 개별 공시지가, 면적 등등 입력하고 계산 결과 보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런 정보들은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랑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고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보시면 건물 내역에 건물 용도가 나와 있죠.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이거는 아파트는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고, 그리고 하단에 전유 부분을 보시면 건물 내역에 철근 콘크리트조 그리고 면적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선택하시고,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사례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일단 아파트는 아니고 근린생활에 체크해 주시고,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1월 1일 기준인데 지금은 2022년이니까 그걸 입력하시면 되겠죠. 예제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작년 거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건물 면적도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179.9 제곱미터 입력하시면 되고요. 건축 연도는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첫 장에 안 나와 있고 두째 장에 나와 있기도 한데, 살펴보시면 사용 승인일이 있어요. 사용 승인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008년 입력해 주시고요. 공유 지분과 건물 특성별 가간산율은 거의 보통 해당 사항이 없는데, 공유자가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 가간산율은 클릭해 보시면 뭐 특수 설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지하층 뭐 등등인데, 이건 웬만하면 체크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보정이 나오면 그때 처리하시면 되고, 소유의 종류 마지막으로 클릭하시면 소유권의 기한 경우 해서 가액의 2분의 1 선택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반영이 되는 거고, 물건의 인도, 명도, 방해 제거 가액의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다 정보를 찾아서 입력하시고 계산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하단에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건물가액은 9,900만 원 정도고, 쭉 다 곱하면 마지막에 소유의 종류 2분의 1까지 곱하면 4,9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이 소유의 종류까지 곱한 게 명도 소송에 속하고, 위에 건물가액 이 앞까지 곱한 것이 목적물 가액이자 건물 가액이라고 합니다. 이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할 때 필요한 정보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2분의 1을 곱한 건 명도 소송에서 필요한 소가라고 합니다. 이 소가에 따라서 인지대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신청 사건이니까 인지대가 10,000원으로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할 때는 목적물가액 산정 내역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그게 바로 명도 소송의 소가입니다. 그냥 차이가 2분의 1인 거죠. 나머지는 다 동일한 겁니다. 명도 소송에서는 소가 산정 내역서가 필요하고, 소가 산정 내역서의 내용을 그래서 보시면 아까와 다를 게 없어요. 다 동일하고 제목만 목적물가액에서 소가 산정 내역으로 바뀌었고, 뒤에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했죠. 이건 자동 계산식에서 마지막에 2분의 1을 선택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곱했더니 4,900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건 명도 소송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소가 산정 내역서예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서는 목적물 가액 산정 내역서고, 목적물 가액 산정 내역서에 따라서 담보 제공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처럼 작성해서 예전에 제출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출력하기를 누르면 이게 인쇄가 됩니다. 아까 계산했던 값이 출력하기로 인쇄가 돼요. 파일도 되고 그냥 종이로 되기도 하고, 이걸 제출해도 되고, 만약에 법원에서 작성해서 내라 라고 하면 아까 이렇게 보셨던 화면처럼 그냥 살짝 바꿔서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에 따라서 담보 제공 명령으로 약 5% 정도 보증보험으로 체결하라 라고 나오고, 그 비용은 한 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제출하실 게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별지. 어떤 부동산이냐, 그거를 설명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1동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거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보시고 또 똑같이 찾아서 입력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동 건물의 표시에서는 건물 내역에 1층부터 한 20층까지 있잖아요. 이거 일일이 다 안 쓰셔도 돼요. 과거에 저도 이걸 쓰기도 했었는데 안 써도 상관없더라고요. 안 쓰셔도 되고, 전유 부분도 찾아서 쓰시고, 그리고 또 전자소송할 때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스타일대로 내시는데 저는 앞에 보셨던 이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내는 게 그냥 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편이고 등기할 때도 저런 식으로 작성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간단하게 보고 다음에 자세하게 전자소송 어떻게 제출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취지 왜 이걸 하고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왜 신청을 하게 됐는지 당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이건 이제 뭐 공매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를 들어서 지금 신청서를 제출한 케이스입니다. 보전의 필요성, 담보 제공. 제가 이걸 제출하면 담보 제공이 나온다고 했죠, 아까. 그게 법에 다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처리를 할 수 있고 비용은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4, 5만 원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첨부 서류를 첨부를 하고 아까 봤던 자료들 다 첨부를 하고 목적물가액 산정서 꼭 첨부를 하시면 되고요. 출력을 하시든 작성을 하시든 해서 첨부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아까는 경공매로 취득했을 경우를 신청한 케이스면 이거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안 냈을 때 계약 해지하고 그 다음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그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신청 취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전자로 신청을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출이 되는구나, 작성이 되는구나 정도만 지금은 보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 목적물가액 계산서 되어 있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똑같이 첨부하고 이렇게 제출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작성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